그냥 크게 한번 봅시다. 박스 1번에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두 종류로 나뉜다고 했었잖아. 우리 접점을 알고 있냐, 접점을 모르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였고, 접점을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가져다가 푸시면 되겠고, 접점을 모르면 접점을 설정해서 문제 푸는 거였어. 그치? 그래서 두 종류로 그것도 나뉘었었는데 그냥 이거 보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굳이 적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 나뉘었어. 일단 크게 이걸로 하자. 접점을 아는 거랑 접점을 알고 있을 때랑 접점을 모를 때랑 했었고, 접점을 모르는 건 또 두 개로 나뉘었었지? 그러면 아쉬운 대로 접선의 기울기라도 가르쳐 주든가 아니면 외부에 지나는 점을 가르쳐 주던가 그래서 이 세 개밖에는 없었고, 접점을 가르쳐 주면 그냥 거기서부터 계산해가지고 그냥 풀면 되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를 가르쳐 주거나 외부의 점을 가르쳐 주면 우리가 접점을 보통 t, ft라고 설정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외부의 점인 경우에가 특별히 이런 케이스로 많이 썼던 것 같고, 접선이 지나가서 여기가 t, ft라고 놓으면 요 점에서 저기 x축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랑 같다. 요걸로 문제 푸는 게 꽤 있었던 것 같아. 그치? 만약에 요 점을 요 x축이 아니더라도 a, b라고 주어지면 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한 게 f't랑 같다. 그래서 요 식으로 정리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더라 라고 했었던 거. 그치? 예전에는 그냥 처음 배울 때는 우리 여기다 갖다 집어넣잖아. y는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는데, 이게 외부의 한 점일 때는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가더라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뭐 이것도 한번 봐봅시다. 그럼 어차피 여기 다음 함수 할 때는 사실 그렇게 계산의 용이성이 크지 않아서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이거 요 그림에서 한번 보면 내가 x축이라고 해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t, ft야. 그럼 우리 맨날 뭐 그런 문제 물어보잖아. x축이랑 만나는 점 해가지고 뭐 넓이 구해라 뭐 이런 거 나올 때 요거 그지? 그래서 여기 만나는 x 절편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쟀을 때 이 길이는 사실 바로 구할 수 있어. 그치? f't분의 ft인가?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생각해보면 사실 너무 당연해요. 이렇게 지워볼게요. 다시 여기 f't분의 ft야.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접선의 방정식 요건데 y 값이 0이잖아. 그치? 그럼 y 값이 0이면 f'의 x-t의 f인데 얘 넘어가시고 요걸로 나눠주면 x-t니까 요 교점을 좌표 말하는 거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쉽겠네. 그치? 됐죠? 그래서 얘는 그냥 사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게 너무나도 쉬운 거지. 지수함수 미분해도 자기가 살아있고 LMA만 생기잖아. 따라왔지? 무슨 말이지? 2의 x제곱 있었어. 그냥 제일 쉬운 걸 해볼게. 여기가 2, 라고 하면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그려도 얘 미분하면 미분했을 때 도함수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얼마다? 무조건 1이겠네. 그치? 그럼 여기가 a의 x제곱이 생겨도 달라지는 거는 얘가 밑에 있는 게 LNA만 생기는 거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면 뭐 문제 없이 계산하기 좋겠지. 그러니까 x 절편이나 이런 거 찾을 때는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더라. 근데 뭐 굳이 막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제는 알면 좀 계산이 좀 편리해지니까
알아도 되고 옛날 다항함 쓸 때는 그냥 계산해. 근데 뭘 또 외워. 그러면 이쪽도 있겠죠. 그지?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 정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우리 얼마든지 그냥 예측 가능하잖아. 그치? 왜냐면 이 점의 좌표가 얼마야? 좌표가 x자리에 엮는 거니까 0,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더하기 ft잖아? 대충 느낌 오지? 여기서 가로줄 가면 얘가 0, ft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얘에서 얘 빼면 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이 정도는 알아두면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 조금 편리할 테니 알아두자 정도 말고는 이제 뭐 특별한 건 없고,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 굳이 이거는 읽어보면 충분할 것 같고,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가 그 주어지는 거 찾아가라 이 말이니까 된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젠트랑 섞이는 일이 꽤나 많다. 그거 좀 잘 관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거기 있는 문제를 한번 빠르게 좀 쭈르르 풀어봅시다가 아니고 아예 설명을 다 해버리자. 문제를 좀 이따 한꺼번에 풀다가도. 자, 그러면 접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저렇게 기본 형태로 세 가지 다루는 거고, 저 접선의 활용으로 봐라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있나 보다. 그래프 안에서 거리가 최대값 최소값 두 개 있나 봐. 그지? 그리고 외부의 한 점에서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이 정도가 도형의 활용. 그 다음 수직인 직선, 접선의 수직인 거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요거 하나. 두 번째, 즉 그래프 안에 선분이랑 거리 쟀을 때 거리의 최대 최소 그냥 한꺼번에 쓸게요. 거리의 최대 최소. 박스 2랑 3 아무 데나 적어도 돼. 어차피 이게 뭐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접선의 수직인 건 우리는 법선이라고 주로 이야기했었던 거잖아. 그치?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프 있고 접점 가르쳐주고 거기서 접선 그렸는데 그 녀석의 수직인 거, 접선 그렸는데 그 녀석의 수직인 거 찾는 거. 그치? 저거 그냥 일단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내용 그게 핵심이었고, 기울기 곱해서 기울기 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요걸로 문제 푸는 거였고, 일단 모양 잡아놓고 어떻게 또 변형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거리의 최대 최소 찾는 거는 이런 거가 있었지. 이렇게 현으로 거리 주어져 놓고 요 안에 점 하나 찾아가지고 얘에서 얘까지 거리의 최대값 요런 거지. 요 노란색 거리의 최대 요런 거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밖에 외부의 직선이 하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쟀는데 요번에는 요 거리의 최소. 요 두 문제가 활용 문제 있었던 건데, 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네요. 결국 이 둘의 결정을 하는 건 누구니까? 이 녀석이랑 주어진 이 녀석이랑 평행한, 그지? 평행한 접선 요거 찾는 게 우리가 원하는 가장, 요 내부에서 봤을 때는 거리 가장 먼 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 그래서 결국은 요 접선 찾는 게 우리가 원하는 놈인데 얘는 요거겠지. 접선의 기울기 가르쳐주는 문제겠지. 그치? 이 내부의 현이랑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 가르쳐줄 테니까 이거 접점 찾아볼래? 이거고, 이것도 외부의 직선이랑 평행할 테니까 기울기 가르쳐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이거였던 거야. 근데 또 요 녀석이랑 섞이는 놈도 있었죠? 그래프가 있는데 점 하나에서 거리가 최소가 되게 만들고 싶다. 요거는 또 이 녀석이랑 섞인 거였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고1 때 원방할 때부터 설명했었던 것 같다.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였지? 여기서 동심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처음 접하는 순간 요 순간이 거리가 가장 짧을 때인데 이거 뭐 하라는 소리야? 요거 쓰라는 소리지. 공통 접선 쓰세요. 근데 우리는 거리가 제일 짧은 거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는 선 그리면 여기 90인 거니까 결국은 이 점 하나가 접선 찾고 여기 두 점을 이었는데 수직이고 이거 이용하라는 소리일 거야. 그래서 외부의 점이면 요 두 가지 내용 갖다 쓰는 거고 선분이었으면 요거 가져다 쓰는 거였었고. 됐죠? 다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지? 별거 아니네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요거였었고 그리고 이제 공통 접선 하나 여기다 쓸까? 따로 카테고리를 때 그냥 해 여기다 쓰자. 일단 공통 접선 요거 말하는 건데 공통 접선을 찾는 방법은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잖아. 이거 모두 다 해당되는 말이죠. 그치? 어쨌든 이건 공통 접선이니까. 그래서 두 그래프가 접한다 라는 말은 만난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야? 접선을 공유한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래프가 접한다 라는 말은 이런 거 접한다고 안 하잖아요. 뭔 소리야 이거. 그치? 그냥 이렇게 이거 접한다고 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접한다 라는 뜻은 접선을 공유한다는 뜻이니까 이거 내용은 저기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미분 가능한 함수 찾는 거야. 여기가 t고 여기가 f 주면 두 개 하는 거지? ft랑 gt랑 같다. 아, 같은 점을 지나는구나. 접선을 같이 쓰는구나. 그리고 이제 요 모양 그대로가 어디서도 쓰이는 거야? 미분 가능할 때. 구간 나눠놓고 미분 가능할 때 그 경계값에서 함수값 같아요? 미분계수 같아요? 그때도 이거랑 똑같이 쓰는 거지 뭐.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됐죠? 근데 이게 두 그래프가 이렇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렇게 돼서 문제 풀기도 하지만 우리 이걸로도 많이 쓰는 거 하긴 해야겠지? 그리고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보고도 푼다는 거. 그럼 이 상황이 두 개 다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지? 접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으니까 그 상황까지는 기억해야 되겠네. 그죠? 해서 여기 접선에서는 이 정도 알면 숙제에서 했던 거랑 거의 뭐 추가되는 거 없는 것 같아. 다 했던 거 그냥 복습 내용이었고. 됐죠? 그리고 여기 책 박스 5인가? 뭔가 로레 정리, 평균값의 정리 있는데 기억나 혹시 로레 정리, 평균값의 정리? 형이 도망간다 얘들아. 형이 도망간다. 여기 한장하게 도망가면 돼. 제가 혹시 로렌 정리, 평균값의 정리 기억은 하죠? 응? 그리고 오늘 여기 접선 파트는 사실 내가 풀어줄 문제가 많은 건 아니야. 그냥 함수의 종류만 바뀐 거라서. 자, 그런데 그거 두 개랑 요거 하나만 좀 적어볼게. 이게 교과서에 없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설명하시기도 해가지고 삼각함수 합성만 잠깐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껴서 내기도 해가지고 원래 교과과정 아니야. 어디에서? 로레 정리, 평균값의 정리 거기다가 절반 정도 자르고. 자, 일단 얘들 로레 정리랑 평균값의 정리는 다들 쓸 줄 알지? 로레 정리 언제 쓰는 거지? 얘랑 같으면 뭐 미분 계수가 0 나오는
평평한 지점이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 기억나죠? 이 밑에 막 말 안 써도 되지? 이 C가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였었고, 평균값의 정의는 얘네 둘의 높이가 달라가지고 그냥 평균 변화율의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거였어. 기억나죠? 안 적어도 되나? 그래도 구분은 좀 할까? 이렇게 해놓으면 롤의 정리,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이거 양심이 좀 찔리는데, 얘네 둘이 다르면 어떻게 평균 변화율이랑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을 갖는 지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이제 내용 똑같아요. A, C, B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근데 요 녀석의 의 중에 하나는 두 함수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한 문자로 정리해서 문제를 증명하는 거의 유일한 증명, 우리 고등학교 때 쓰는 그거였었는데, 그리고 저번에 그 얘기도 했던 것 같다, 그지? 롤의 정리는 사람의 이름을 땄으니까 의가 들어가고, 사람 이름 따기 아니면 그냥 평균값 정리. 그러니까 평균값의 정리라고 말하면 안 돼, 원래. 그 다음 요거 하나 적어볼게요. 교육과정 아니야. 교육과정 왜 문제인데, 가끔 내신 때문에 한번, 지금 시간이 막 엄청 급하지 않으니까 한번 보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네 라는 거 정도.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조건이 있어요. 어쩔 때 쓰냐면 사인이랑 코사인이랑이 1차식 형태여야 되고 가계 크기가 똑같을 때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딱 이 모양일 때만. 그래서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1차식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고 가계 크기가 동일할 때. 합성이라고 했으니까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거. 자, 과정을 한번 적을 테니까 요렇게 좀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겠다라는 건 뭐 그냥 보기만 할게. 언제 쓸 거냐면 최대값, 최소값 찾을 때 쓸 거라서. 여기 이제 다음에 미분할 때 이제 좀 이렇게 쓸 수도 있더라 라는 거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뭐냐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있잖아. 아주 옛날 순수한 마음으로 보라고 봐.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누구를 더하고 빼가지고 이쁘게 정리를 하잖아. 실제로 없는 숫자인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더하고 빼서 완전 제곱식 만들고 짜투리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 만들잖아. 이런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원래 없는 건데 내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겠다. 이건데 여기 생각을 해보면 사인이랑 누구, 코사인이랑 누구랑 했는데 여기 똑같은 모양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긴 하거든. 삼각함수 덧셈 정리해서 배우지 않았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떻게 정리되지? 다 잊어버린 거 아니지, 그죠? 딱 코사잖아. 그래서 요렇게 가계 크기가 똑같은데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붙어 있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저 숫자 A, B로 만드는 방법으로 연구를 했다고 생각해볼게. 일단 시작을 그렇게 했다고 해볼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럼 얘가 지금 코사인의 역할을 할 거고 저 녀석이 사인의 역할을 할 거니까 우리가 사인의 삼각함수 정의해서 어떻게 정의했더라?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로 정의했었지? 그거야. 근데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 자, 단위원이 있어. 이야기가 배경 설명이 길어. 배경 설명이 길어서 그래. 자, 얘가 누구 역할을 하고 싶다고? 코사인 역할을 하고 싶대. 그럼 코사인 얘가 A잖아. 얘가 사인 역할을 하고 싶대. 그럼 사인은 Y 좌표잖아.
그럼 이때 반지름은 뭐가 나와야 돼?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기분이 나빠서 그렇지 얘들아. 쓰고 나면 간단해. 이렇게 되지. 모양 이해돼요? A, B가 얘는 이거 만나면 원래 없어져가지고 A랑 똑같고 이거 만나면 원래 없어져가지고 B랑 똑같잖아. 근데 이렇게 만들면 얘가 뭘 의미하게 돼? 얘가 뭘 의미하니? R분의 X. 여기를 만약에 내가 알파라고 부르면 여기가 코사인 알파고 얘는 뭐가 되니? R분의 Y네. 그러니까 얘는 사인 이게 되네. 그래서 이거 이런 덧셈 정리로 뽑아낸 거구나. 이렇게. 그치? 덧셈 정리 거꾸로 만든 거야. 우리가 역으로 야 이거 풀러봐 라고 하면 저렇게 될 거거든. 근데 그걸 역으로 풀어진 걸 보고 원래 걸로 이렇게 왔대.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야 근데 요 알파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알파 내가 만든 건데 있잖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를 코사인 알파라고 한 거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를 사인 알파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라고 이제 주석을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 거지같이 그치? 근데 이게 하면 딱 좋아지는 점이 딱 하나 보이네. 이거 어쨌든 사인이잖아. 그럼 얘가 최대값, 최소값이겠지. 뿔망친 게. 맞아? 요 범위만 적절히 잘 끊어준다면 사인에다가 곱하기 요거 한 거니까 최대값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최소값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왜냐면 사인은 최대값이 뿔마 1이니까 해서 요렇게 써먹을 수 있더라. 언제 쓴다고? 요거 볼 때 다음 시간이 아니라 다다음 시간에 써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이제 증가감소, 극대극소, 병목점, 접선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최대 최소 해야 되거든. 잘하면 이번 시간에 다음 토요일에 할 수도 있겠고. 왜냐면 저 최대 최소 구할 때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미적분에 넘어오면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랑 극대극소를 구하는데 합성함수의 미분도 배웠으니까 합성된 함수의 최대 최소 극대극소도 구한단 말이야. 그때 조금 써먹을 수 있어. 참고로 얘기하면 극대극소는 치환해서 못 풀거든. 최대 최소는 치환해서 풀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치환해서 푸는 거 옛날에 많이 배웠잖아. 지금 우리 아까도 치환해서 푸는 최대 최소는 계산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해봤잖아. 왜냐면 최대 최소니까. 근데 이 녀석이 극대극소 이런 거 우리 못 푼다. 극대극소는 치환을 못해. 그냥 생 계산해야 돼. 그런데 최대 최소는 이런 툴들이 있으니 써먹을 수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대. 하나 적어놓고요. 이따가 저기 삼각함수 문제 하나 있는데 그냥 풀어도 되고 이렇게도 풀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고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이렇게 볼 거야. 됐지?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니고 얘들아 그냥 이 모양을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돼.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사인이 마이너스잖아. 사인 역할을 하는 데가. 그럼 이제 4,4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너무 힘드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갈게. 됐지? 네,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따가 저기 하나 보여주고 가자.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160번부터 문제를 한번 쭉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들이 그냥 마냥 쉽지는 않아가지고 한번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자 160번 한번 볼게요. 적을 건 다 적은 것 같아요 오늘. 자 양의 실수 전체집합에서 미분 가능해. gx를 저렇게 생겼대. 그때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접선
여기서의 접선이 수직이야. 할 일이 3개 정해져 있네. F의 2,-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찾고 G에서의 2,-4,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찾고 그 2개 곱해서 -1이 되게 만들고 다 있네. 풀이 과정이 이미 머릿속에 선하게 그려진다. 그죠? 이런 계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는 이제 연습량에 따라 달린 거겠지. 됐니? 나왔니? 일단 F 프라임 2는 얼마인지 모르네? F가 식이 안 나왔으니까 F에 대해서 아는 건 2 넣으면 -2 나와요. 그럼 G 프라임은 어쨌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구해야 되니까 얘 미분하면 어떻게 생겼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4 내려왔을 테니까 x분의 4fx로 쓰면 되나? 그죠? 그러면 g 프라임 2는 f 프라임 2에다가 여기다 2 넣으면 4 여기는 2분의 얘가 2가 -2였으니까 -4야? 그럼 문제는 얘랑 곱하셨는데 얘가 얘야. 그러니까 자기의 4배하고 이거 해서 계산했는데 -1 나오는 놈을 찾으세요. 이건가요? 그지? 그래서 얼마? F 프라임이는 2분의 1 됐죠? 계산 후다후다 가볼게요. 자, 161번 가보자. P점이 루트 2, 2분의 1인데 여기서 접선 그렸음. 그럼 너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에 루트 2 집어넣으면 되네. 근데 요 우리의 주어진 식이 4분의 1 x제곱이니까 도함수 어떻게 생겼어? 2분의 1 x네. 그지? 그럼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다 들어간 거니까 2분의 루트 2네. 그지? 45 맞나? 2분의 루트 2. 우리가 모르는 값이지? 탄젠트가 저거니까. 됐지? 두 번째, Q점은 A, 4분의 A 제곱인데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어떻게 보여야 돼? 미분한 거에다가 제가 집어넣었으니까 요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녀석이 2등변 삼각형이다. 2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여기랑 가격 크기 같은 건데,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를 알파라고 두면 여기는 알파고 조심해야 되는 게 노란색이 베타인데 얘가 2알파야. 그죠? 2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이제 뭐 쓰라는 소리야? 탄젠트 베타는 탄젠트 2알파니까 덧셈 정리 쓰세요. 이 말이네. 그치? 탄젠트 덧셈 정리 뭐더라? 1 마이너스 탄분의 탄 이렇게
그지? 그래서 A가 A 제곱 찾는 거네요 그냥. 얼마야? 4루트 2니까 32. 계산 하나하나마다 틱틱 걸리면 살짝 곤란해요. 162번은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162번은 한번 풀어봅시다. 뒤에 거 풀 거 좀 골라서 써놓고 시간 아끼자. 똑같은 거 아닌가? 이 문제랑? 그치? 똑같은 문제잖아 아닌가?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여기가 4분의 파이야. 저기는 각이 같은 것 뿐이고 여기는 노란색이 탄젠트 알파, 오렌지가 탄젠트 베타. 그래서 베타는 어떻게 만든 거야? 알파에다가 4분의 파이 더하세요. 그럼 결론은 또 탄젠트 덧셈 정리. 이거 하나 알 말이네. 그지?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는 탄젠트니까. 탄젠트 베타가 접선의 기울기고, 요 기울기는 요거에다가 여기가 4분의 파이면 막꼭지각이니까요. 요거 더하는 게 베타겠지? 그럼 각이 같으면 탄젠트 값 같은 거고, 탄젠트 덧셈 정리에 4분의 파이는 1이니까 완전 주워먹기 문제네.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그러네. 계산이 못생겼구나. 그치.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 탄젠트 베타. 얼마나? 2의 t제곱이 2의 t제곱이 1 플러스 t? 그지? 탄젠트 덧셈 정리. 얘 요 오렌지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2의 t. 2의 t. 미분해서 t는 거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미분해서 t 났으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그래서 덧셈 정리 1이랑 계산하면 이렇게 나왔고 t 값이 ln 1 플러스 t.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2t분의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빨라요. 응? 왜? 1년 티브에서 못쳤어요. 여기? 덧셈 정리. 얘 탄젠트 베타가 얼마인데?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2의 t? 탄젠트 덧셈 정리 쓰면 탄젠트 알파는 얼마인데요? 여기가 알파였나? 아 그치 여기를 알파라고 썼으니까 얘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2의 마이너스 T. 요거 미분한 다음에 요거 집어넣었으니까 2의 마이너스 t. 그치? 그러면 덧셈이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8 얼마? 1 풀 해서 정리. 그럼 ln이 아니라 2의 t제곱이 이렇게 정리되겠지. x라고 놓고 계산해야죠. 요 x라고 놓으면 좀 헷갈리니까 요거 뭐 k라고 놓고 계산해야겠지. 분의 1 있으니까. 그 다음은 여기다 뿅뿅 정리. 천천히 빨리 하면 되지 뭐. 얼마야 그러죠 계산하면?
자, 163번은 눈으로 보고 어디일지 생각을 해봅시다. 163번. 됐죠? 자, 일단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왔으니까 뭐 봐야 되고? 역함수인가? 봐야 되는데, 원래 그래프를 지수함수 오른쪽으로 4칸 갖고 로그함수 위로 이렇게 4칸 갔으니까 역함수 맞겠네. 그치? 그래서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녀석인데 얘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됐는데 그러면 확인해야죠. 그치? 아, y는 x가 있고 요렇게 지나가던 놈이니까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 1일 때가 제일 멀리 있겠지. 왜냐면 아까 우리 이 직선에서 제일 멀 때가 평행한 접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1 나오는 지수함수 한 점 찾으면 끝났네. 요 녀석의 이름이 2의 x-4니까 프라임에 t 넣는데 1 나오는 거 찾으면 되겠네. 그지? 그럼 얘가 4,1이네요. 그럼 얘가 1,45.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건가? 아, 최대가 될 때? 그러면 요 녀석은 기울기가 -1일 거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x좌표 y좌표 알고 있으면 우리는 x 더하기 y가 그 녀석의 그래프식이었으니까 k 값도 찾았다. 뭐 앞에 수준 똑같네. 함수만 지수로 바뀌는 거지 뭐 똑같네. 되죠? 자 가요. 좀 더 가요. 괜찮지? 버퍼링이 이게 계산할 때 이렇게 하나씩 걸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는 거지 내용은 어렵지 않잖아. 그지? 자 164번 갈게요. 아이고 또 이쁘게 생긴 함수가 있네. 얘들아 이 정도면 엄청 이쁜 함수지. 아직은 안 이쁘지만 이제 곧 이뻐서. 자 이 함수가 원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접선의 접선을 그렸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 이게 뭔 말이야? 원점에서부터 접점까지 그렸는데 접점이 2개 나왔다. 이 말인 거지 뭐. 그 기울기를 곱하면 얼마겠니? 라고 물어본 거네. 아유 똑같지 뭐.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몰라. 아직 우리 몰라요. 전혀 몰라요. 식의 이름은 x 플러스 1 2의 x제 y좌표 t, t 플러스 1 2의 t제 어디서부터 접선 그리라고? 원점에서부터 접선 그리. 그러면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같아요.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겠고요. 그리고 여기 미분해서 t 넣는 건데 저거 미분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그지? 그치? 요 익스포넨셜 들어있는 건 미분하면 어떻게 이쁘게 딱 되는지 했었던 것 같은데 얼마야 그러면? t 플러스 2의 t제곱이야? 이제 빨리빨리 돼야 돼 이거. 그때 이렇게 했잖아. 야 fx가 있어. 이렇게 있어. 자 이거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앞에 있는 건 그대로 뒤에 있는 거 이거에다가 앞에 있는 거 요거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요건데 결국 얘 묶으면 자기 하나랑 미분된 거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고 우리 저번에 엑스포넨셜 있는 거 미분할 때 해봤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줄 거고 얘랑 자기 미분한 거 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어차피 얘는 0이 아니니까 지우고 나면 끝났네요. 요거 계산해주면 t값 나왔네. t값 2개 있겠지. 그치? 근데 2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t 플러스 1이 t제곱 더하기 2t. 그래서 정리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건 어차피 기울기 곱하는 거니까 t1 곱하기 t2랑 요거 2개 알아놓으면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왜?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잖아. 여기다가 t1, t2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두 개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 하세요 라는 말은 여기다가 T1, T2 들어간 거고 여기 T1, T2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곱하면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다. 뭐 간단하네요. 밑에는 거 똑같지? 얘들아 그럼 이번에는 접선이 3개래. 그럼 이렇게 모양 만들었을 때 실근이 몇 개나 나와야 된다? 3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실근 3개 나오는 거 숙제에서 지겹게 많이 했잖아. 그래프 그리시고 가로줄 삑 했는데 세로의 교점이 나오는 거. 그지? 지겹게 많이 했네.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이쁘게 정리도 돼요. 똑같아. 하나도 안 어렵네. 너무 쉬워서 민망하다, 그죠? 자, 그러면 다 계산 문제니까 일단 저기 한번 잠깐 갔다가 갈게요. 165번에도 똑같아. 그냥 계산 문제. 그냥 이거랑 똑같은데 여기 차수 하나만 더 있는 것 뿐이라서 그냥 별거 없어요. 167번 잠깐 갔다 올게. 167번 갔다 올게요. 아주 이쁜 지수함수가 있고요. 그 점에서 요 무리함수까지 접선을 그렸는데 접선이 접한대. 오. 그랬을 때 K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 공통접선은 아닌 것 같지? 그치? 공통접선은 아니 같은 점을 공유하는 것 같진 않죠? 생긴 게? 좀 그렇게 생겼잖아.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가볼게요. 몇이라고? y는 2의 x제곱이라는 놈이 있었고 그 중에 겁나 대표적인 이런 점이 하나 있었다. 여기서 접선을 그렸는데 y는 루트 2배의 x-k에 접하더라. 그러니까 그림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여기서 접선을 그렸는데 왜 이래? 이렇게 만나갔다 이 말이겠지 뭐. 이렇게 생긴 놈이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랬을 때 k의 값이 얼마인지 찾아라. 우리한테는 선택지가 2개가 있나? 일단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너무 쉽잖아. 누구? 미분하면 자기 자신의 1 넣었으니까 기울기 얼마야? 1이고 요거 1이니까 요거 2x야. 아? 맞아? 직선 이거야? 됐지? 그러면 이 녀석이랑 뭐 한다고? 접한다고.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얘랑 갖다라고 놓으시고 판별식 분영 푸는 게 가장 간편하겠네. 그럼 미수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지? 두 번째, 얘가 외부의 한 점일 수 있으니 여기에다가 접점의 좌표 갖다 놓고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랑 같다라고 놓고 풀어야 되는데 그럼 미지수가 t랑 k랑 2개 생기니까 그 t를 여기다 집어넣는 것까지 계산하면 식 2개, 미지수 2개랑 계산을 할 수 있으나 미지수 2개짜리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판별식 때리면 끝나니까 이걸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겠지. 이해되지? 우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무리함수 이 정도 비면 쉽지, 그치? 기억나지? 루트 fx 잠깐 점검. 이거 미만 뭐 나오니? 2 루트 x분의 그거 나오나? 왜냐면 루트 x 미분이 뭐였어? 2분의 1제곱이니까 2루트 x분의 1인데 그 녀석이 합성함수니까 성미분한 거 곱해준 거 있어야겠지, 그치? 이 정도가 빨리빨리 안 되면 얘들아 4문제 풀고 40분 지나 안 돼. 알았지? 자, 해서 저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원래 뒤에도 얘들아 똑같거든? 근데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건드렸으니까 그 얘기만 잠깐 할게요. 원래 168번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거 찾아라야. 그러면 원래 롤의 정리 만족하는 거는 뭐 찾는 거야? 앞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거 확인했잖아. 왜냐면 삼각함수 2개 더해놨는데
불연속일 리도 없고 미분 불가능할 리도 없지. 그래서 우리는 뭐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0 되는 C를 찾으면 돼. 그래서 한번 해볼게. F'을 미분하면 얼마야? 사인 미분이니까 코사인. 코사인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C 그냥 바로 넣을게요. 네가 0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지? 근데 0부터 2파이 사이에서야 그때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같은 거 두 개 딱 있어. 그치?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 있어서 얘는 바로 이렇게 구해도 돼. 전혀 문제 없어. 나 아까 위에다가 합성 한번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잠깐만 해볼게. 사인 x, 코사인 x 어떻게 된다? 앞에 1이고 앞에 1이니까 두 개 제곱해서 더하면 루트 2. 그죠? 그래서 루트 밑에 한번 거쳐갈게. 처음이니까 루트 2로 묶으면 루트 2분의 1 사인 루트 2분의 1 코사인 요거니까 루트 2 살아있고 얘가 무슨 역할이라고? 코사인 알파의 역할. 얘가 사인 알파의 역할. 우리 아는 숫자 같아. 그치? 누구야? 4분의 파이. 그치? 그러니까 얼마라고 쓰면 돼? 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써버리면 돼요. 그럼 이게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도 안 써놔도 되잖아. 4분의 파이는 게 확실하니까. 됐지? 그러면 이 녀석이 미분에서 0 나오는 거 찾기 쉽잖아.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 물론 지금 이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얘기하는 게 편한데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됐지? 지금 그리고 처음에 주어진 형태대로라면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 이렇게 모양 만든 다음에 요거 만나는 점에서 증가함수 그래프 그려서 원래 최대 최소 찾아야 되잖아. 근데 합성해 놓으면 최대 최소 바로 보이니까 찾을 수 있더라. 왜냐면 0부터 2파이라고 했거든? 그럼 거기다 4분의 파이 더해봐야 이미 사인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제일 밑에까지 내려온 구간이 이미 들어있어? 그럼 최대 최소는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라는 게 너무나 자명하니까. 됐지? 그런 거 하려고 이따 나중에 내가 편하려고 미리 설명했어. 됐죠? 오케이. 내용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